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계속 전개돼가지고, 오늘 손석희 앵커가 보도한 내용 중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. 검찰이. 그래서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조민 학생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매우 드라이하게 쭉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 보도를 했는데 그걸 제가 갖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가 너무 뭐라 그러죠? 음해를 악플에 그러니까 악플도 있더라고요. 아까 이 최인호 씨가 이 방송을 제발 꼭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. 왜냐하면 최인호 씨는 압수수색된 사본의 날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. 이 생각은 전혀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게 최인호 씨가 학연이 워낙에 화려하기 때문에 그 학연 속에서 문제의 표창장을 발부한 동양대가 나오거든요.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녹음을 하다가 이걸 깨달아갖고 너무 흥분하고 막 그래서 좀 진정하고요. 음, 음. 그러니까 만약에 정 교수께서 위조를 누군가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거를 누군가와 공모를 하셨다면 지금 압수수색된 건 사본이잖아요. 복사해서 낸 조민 학생이 복사해서 제출한 원본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나요? 정 교수께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 이 표창장 원본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? 빨간 도장 찍힌 저는 0%라고 확신합니다. 처음에 이제 정치초단님이 그 방송을 제가 낮에 듣고 잤는지 밤에 일어나서 들었는지 낮에 듣고 잔 것 같은데 왜냐면 눈을 뜨자마자 지난 일요일날 방송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정치초단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초단님이 얘기한 거는 청문회인 6일이 그 만료일이라서 공소시효 만료일이라서 그날 기소할 거다라는 소식을 검찰에 꽂아놓은 빨대에서 자한당이 들었다. 받았다. 그래서 청문회 날짜 그날 그 내용도 없는 청문회를 12시 다 끝날 때까지 줄줄 끌었다. 이런 내용이었죠.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 사본을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급조해서 함정을 판 것 같다. 그걸 찾아서 공소시효가 마침 9월 초 이때인 걸 찾아서 그렇게 급조해서 청문회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. 방송에서. 근데 오늘 손석희 앵커가 이 딴 방송에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가 검찰 소환 출두했었다 그런 그랬었다고 막 비난하는 댓글들이 뉴스 다 끝나고도 아까 이제 초저녁에 보고 어쨌든 다시 계속 실방을 하고 있길래 거기 봤더니 댓글창에 막 떠 있길래 무슨 얘긴가 다음에 가봤더니 6일날 검찰에 출두했었다는 기사가 이게 그래서 그 기사가 내용이 죄송합니다. 더듬어서. 근데 제가 이 너무
너무 놀래갖고요. 뭐 좀 이따가 다시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. 그래서 이분은 공갈 미수죄, 그 다음에 손석희 앵커는 그 전치 2주 나왔다는 단순 폭행죄라는 내용 뭐 이런 게 실검에 떠 있더군요. 악플 잔뜩 해갖고.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것까지 해갖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막 얘기를 했다가 이 부분을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압수수색한 사본에서 어느 부분을 날짜가 위조됐고 그것이 공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. 이게 이 내용이요. 그러니까 사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찾으려고 사본을 뒤지다 보니까 마침 공소시효가 9월 6일에 끝난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9월 6일에 만료되도록 표창장 사본의 날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지금. 여기까지 뇌피셜이 진도를 나가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벌렁거려서 이 원본을 박지원 의원이 원본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사본의 날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 표창장이 날짜가 이상하다. 정 교수님이 출근하기 전부터 뭐 아무튼 뭐 그래갖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기간을 적은 것 같다. 뭐 직원이 그냥 단순 실수로 그랬을 수 있다. 계속 그 날짜가 맞지 않는다라는 게 표창장을 위조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하고 막 같이 나왔었잖아요. 총장이 나는 그런 거 해준 적 없다라는 그 폭탄 선언과 더불어서요. 근데 그게 사본에 그렇게 돼 있고 왜냐하면 검찰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. 그리고 원본은 조국 장관님 가족분들 따님까지 원본에 있는 날짜는 당연히 알았을 거고요. 그게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겠죠. 그 일요일 날 대통령님 만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? 이거를 정확하게 전후 본말을 규명을 하고 누가 어떤 의도로 진짜 위조인지 만약에 진짜 그 사본의 위조라면 이게 공모가 아니라 조국 교수님과 정 교수님과 조민 학생, 이 조국 교수님 직계 가족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위조가 됐다면 범인이 누군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거기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셨겠죠. 뭐 애초에 임명을 안 하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요. 어쨌든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무슨 그 때늦은 그 날짜가 청문회 당일이잖아요. 그러고 아까 분명히 최인호 씨가 손석희 앵커를 너무 검찰 편을 든다 뭐 이런 걸로 막 비판하는 아마 페이스북 글인가 봅니다. 거기에서 분명히 전직 미디어 오늘 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.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떠 있는 기사도 미디어 오늘 기사. 그리고 제가 KBS가 훨씬 더 홍석현의 영향력 하에 있다. 그러니까 남북미 동북아 평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지금 이 동북아 평화 이게 신질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한국하고 거의 뭐 전면전
버리는 상태잖아요. 오늘 아베가 내가 개편한 거, 그 다음에 볼튼이 해임된 거, 이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, 여러분. 반평화 세력 전선은 일본의 아베, 한국의 여기, 그 다음에 또 어디죠? 한국의 이쪽이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쪽. 여기에서 이제 그게 보였던, 근데 또 KBS의 최경영 기자, 그분이 제가 성함이 귀에 익은 게 뭐 털보 총수님 아침 방송인지 뭐 금요일 방송인지 거기 출연하고 그러시는 좀 유명해진 기자 아닌가요? 그렇게 KBS의 기자와 미디어 오늘이 손석희 앵커를 막 그랬다.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손석희 앵커가 이만 일로 지금 그 공신력이 JTBC 뉴스룸의 공신력은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딱 한 방송사를 불렀는데 그게 JTBC라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전과 뭐 범죄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리 사주라 하더라도 쉽게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팍스에서 션 해너디 바로 전에 뭐 무슨 라일리던가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이 그 부정확한 자꾸 트럼프 편을 드니까 부정확한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에 그 앵커를 부활절 기간에 2017년 부활절 기간에 이태리인가 어디 휴가가 있는 사이에 해고해버렸거든요. 팍스가. 근데 그 사람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 션 해너디가 했는데 더 열심히 잘하고 있고 션 해너디도 쫓겨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우호적인 내용을 보도를 하다가 근데 암튼 시청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 쫓아냈었죠. 우리나라에서는 직함이 대표이사인 것 같던데요.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? 어쨌든 근데 손석희 앵커보다 손석희 앵커도 참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상호 기자님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몰릴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최인호 씨가 이거를 알고 있을까? 저는 알면서 그러실 분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압수수색된 사본의 날짜가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이거를 최인호 씨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. 제 말이 맞고 틀리고 다 떠나서요.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최인호 씨가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동양대, 이게 총장하고 지금 동양대 문제잖아요. 여기에 진중권 교수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. 근데 진중권 교수하고 유시민하고 노회찬 의원님하고 셋이 무슨 했었다면서요, 한참 동안. 그러면 이렇게 학맥으로 연관이 돼 있고,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친한지 무슨 그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, 그리고 지금 최인호 씨 방송에서 최인호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요. 예를 들면 검찰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지금 오늘 손석희 앵커는 법무부가 어떻게 검찰을 좀 힘을 뺐는지, 그 다음에 구속 영장 신청했던 그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 대표나 뭐 이런 그분들이 범죄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오촌 조카께서 이쪽에 이 얘기하고 저쪽에 저 얘기하고 뭐 이랬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 사태 터졌을 때 초반부에 대포 통장으로 오촌 조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도 누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. 검찰에서 수사 과정을 유출하는 거에 제동이 걸렸으니까요. 어쨌든 기각될 만해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
조국 장관 수사에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 그게 그 검찰 쿠데타가 끝난 겁니까? 그리고 뭐 비하인드 뉴스에서 뭐라 하더라 또 까먹었어요. 너무 흥분해서. 그러니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등거리 유지 신임 검찰총장하고 그러니까 이쪽 특수부에 소속돼 있지 않은 다른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뭐 신임 장관한테 그 보고를 안 하고 법무부에서 알아서 얘기한 거겠죠. 전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부터 일주일 정도 논의가 되다가 그 취임식 하는 취임식 도중에 전화를 했다나요? 법무부에서 윤석열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에 찍히기 싫어서 좀 쿠데타 끝났나요? 최인호 씨가 혼자서 차분차분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닙니다. 전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. 왜 그러시는지. 뭔가 지금 어쨌든 짧게 이런 보도를 손석희 앵커는 하고 있다고요. 무슨 가짜뉴스를 보도를 해갖고 그렇게 동네방네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날에서도 막 뭐 보도 안 했다고.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두세 시간 안에 가짜뉴스라는 거 그게 만약에 가짜뉴스라면 두세 시간 안에 가짜뉴스를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앵커가. 그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은 안 드시나요, 여러분? 이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앵커입니까? 그러니까 이 손석희 앵커의 뉴스를 유튜브, 그 다음에 JTBC 뉴스 앱, 그 다음에 네이버 앱,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시청률도 그냥 나오는 KBS 빼놓고는 제일 높죠. 항상 2, 3% 이상 높죠. 손석희 앵커가 진행할 때.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. 하도 뭐라고 해대길래 시청률이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떨어지긴커녕 그렇더군요. 몇백만 명이 손석희의 뉴스룸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을지도 좀 제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찰이 너무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손석희가 보도하는 검찰 수사 방향을 저는 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사 내용들의 맥을 잡았습니다. 저는요.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하고 있나 계속 감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요.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. 어디서 터질 것인가. 근데 제가 이제 좀 진정이 돼서 소리를 지르게 하네요.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이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본이 아니라 학교에 그러니까 조민 학생이 복사해서 부산대에 입학원서랑 같이 제출한 그 사본의 날짜가 공소시효가 2019년 9월 6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날 밤늦게 자정 전에 장관 후보의 배우자를 먼저 만나는 그 방호권이라는 그거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게끔 그렇게 맞아 떨어졌던 9월 6일로 그렇게 됐던 그 날짜가 지금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요. 여러분.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저는 그냥 널뛰듯이 생각하지 않고 순서를 밟아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제발 최인호 씨한테 이 방송 좀 전해주십시오. 그리고 손석희 앵커 얼굴 너무 안 좋고 이재명 지사님하고 작년에는 두 분이 똑같이 오랫동안
그 농산일 같은 거, 밭일 같은 거 하시면서 햇볕 아주 많이 쐬신 분들처럼 이마랑 볼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손석희 앵커하고 두 분 다 깊은 주름이 팍팍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님 피부는 진짜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름이 거의 다 잘 안 보이는데 손석희 앵커는 주름이 훨씬 더 깊어지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제대로 된 사실 보도해주는 언론인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. 마음을 모으시고 지금 그 돌아가신 그 기자님도 그 기자님 때문에 막 우는 분도 많이 계셨었잖아요. 저는 그 기자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상호 기자님 혼자 너무너무 고생하시다가 지금 편찮으셨잖아요. 편찮으셔서 일도 못하고 계시잖아요. 깨시민이라는 민주당과 무슨 뭐 올바른 정부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행동에 막 나서는 그런 진짜 아는 것도 많고 많이 배우시고 그러신 여러분들께서 이상호 기자님도 놓쳤잖아요. 근데 손석희 앵커가 물론 중간중간에 뭐 제가 3년 동안 관찰하면서 그 뭐 안 좋은 소리 들을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손석희 앵커가 한 보도의 방향과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에 휘둘려서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와 해갖고 제가 보기에 최인호 씨는 그 야누스 앵커 브리핑 보지도 않으셨거든요. 최인호 씨 똑똑한 분입니다.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많고 제가 항상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요. 틀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똑똑한 분이고 미학 전공하신 분입니다. 제가 댓글에 써놨는데요. 아까 속상해서 그 최인호 씨 얘기 듣고 제가 댓글에다가 손석희 앵커의 그 야누스 그 앵커 브리핑이 이재명 지사님 다음에 조국 장관님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사에서 2019년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의미 이런 것들을 해설을 곁들여서 틀어야 된다고.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제가 극찬을 해놨습니다. 그걸 최인호 씨가 보고 방송에서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안 보고 그러시는 거거든요. 다 같이 진정하고 지금 여기 그다음에 이쪽 공격 그다음에 이쪽 공격 이런 것들이 어떤 각도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 왜 모두 나를 감싸려고 하는가 좀 마음을 모으고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최인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손석희 앵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이 빨리 나와서 돌아오시면 그래서 정확한 취재를 놓고 사실관계를 폭로 터뜨려 주시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손석희 앵커와 우리 어준 총수님이 함께 더 힘나실 수 있도록요.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. 다 괜찮을 겁니다. 다 지나갈 거고 다 괜찮을 겁니다. 괜찮다, 괜찮다, 다 괜찮다.